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기대 이상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거래소가 보면요 0.53% 플러스가 나서 2418포인트입니다. 2400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코스닥이 플러스 1.87% 72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았죠. 거래소보다요. 이제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이렇게 시장이 가다가 지금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코스닥 쪽으로도 조금 반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거래 대금 보면요 시장이 어떤 힘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요 거래소는 7조 3천억 그러니까 최근 7조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한 4일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10일 전에 장이 급등을 했을 때 그때는 1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랬다가 9조, 8조, 지금 7조까지 왔는데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은 시장의 어떤 힘이 많이 약화됐다, 활기가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은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생각보다 조금 더 좋은 장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스닥도 4조 9천억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상당히 그렇게 좋은 지표는 아니다. 그렇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 쪽이 거래소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장이 아직까지도 그런 대로 기대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프 보면요. 거래소 그래프 보면 이렇습니다. 400포인트가 빠졌다가 그러니까 2540포인트에서 2130포인트까지 400포인트 넘게 이렇게 한 두 달 동안 급락을 했다가 바닥을 두 번을 찍고 더블 버텀이죠. 그러다가 다시 근 400포인트가량 이렇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에 따른 이제 조정이겠죠. 지금 한 10여일 정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바닥에서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프 보면 요게 21선거든요. 21선. 요 빨간 게요. 21선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명선. 그만큼 소중하다.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선. 21선이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중요한 지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얼른 봐도 되는 장은 이렇게 21선 위에서 이렇게 일봉이 형성이 되고요. 하락장 안 되는 장은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1선이 이렇게 밑에 지지선이 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시장을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하게 하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주봉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주봉이 이제 항상 제가 강조드리듯이 한 2년 동안 이 그 상단을 뚫지를 못했던 이런 주봉인데요. 2년 동안 이번에 이렇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뚫고 올라왔다 지금 약간 좀 주춤하기는 해도요. 이 상단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번 시장이 단기 반등에 그칠 것 같지 않고 그래프 자체가 약간 우상향하면서 방향을 좀 튼 거 아닌가. 바닥을 확인시켜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림만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다고 그러면요. 또 월봉을 이렇게 한 10여 년 동안 월봉이죠 이게 10년 동안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주식시장은요 10년 동안 오른 게 없습니다. 횡보를 아주 오랫동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서 급등을 했다가 다시 그걸 다시 반납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양봉이 월봉이죠. 두 개가 나란히 이렇게 길쭉하게 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요 그 지지선 추세 하단 여기에서는 이렇게 부딪히면 반등해 주곤 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요 지지선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확인이 된 그런 지지선이 이번에도 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심리적으로 이쪽에 조금 지지선이라는 이런 게 시장에 좀 작용을 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은 찍은 거 아닌가.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더 반등을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은 확인시켜준 시장 같다. 이런 것을 이런 지표로서
우리가 조금 미루어서 좀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매수 주체별 그 수급을 보면요. 오늘은 외국애들만 매수 우회했습니다. 거래소에서 830억, 코스닥에서 1270억. 여기 이제 또 눈에 좀 띄는 게 선물을 43만 계약을 매수 우회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여기다가 25만 원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굉장히 큰 금액을 오늘 선물을 매수했다. 이런 거는 좀 눈에 띄는 그런 지표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외국 애들이 최근 며칠간 매수 우위에서 매도 우위로 이렇게 조금 바뀌는 듯 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현물이나 선물을 다 매수 우위를 했다.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은 한 3천억가량 매도했고요. 기관은 코스닥에서만 8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에서 특징은 외국 애들이 다시 매수 우위로 돌아섰는데 선물까지도 상당한 금액을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고객 예탁금 보면요. 48조 4천억으로 나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 한 1조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체의 큰 흐름을 이렇게 보면 1년 동안 이렇게 예탁금이 고객들 계좌에서 현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최근에 약간 이렇게 한 2, 3조 정도 돈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최근 시장 개인들 특징은요. 이렇게 단기 반등이라고 봤을 때도 400포인트가 오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장이었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 외국 애들이 이렇게 바람잡고 올리면 후행으로 고객 예탁금이 한 보름이나 한 달을 시차를 두고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 시장은요. 개인들이 아직까지 이쪽을 눈여겨보지 않는 것 같아요. 돈들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식형 수익증권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주식형 쪽으로는 최근 한 두 달 동안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 한 4, 5조 가량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95조 지금 9천억인데 주식 이 펀드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더 보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간으로 봐도 한 중장기 정도 보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 그런 인식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네, 다음은 이제 대한항공 말씀드릴 텐데요. 최근에 외국 애들이 시총 한 5위 안에 드는 종목들만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또 그런 것들만 올랐고요. 그래서 근데 예외적으로요. 대한항공도 외국 애들이 꽤 샀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보면은요. 대한항공 20만 주 외국 애들이 샀고 기관이 한 11만 주 샀는데 이게 오늘만 아니라요. 근 한 10여일 동안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많이 살 때는 한 60만 주까지도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주가는 외국 애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산 것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별로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항공 주가인데요. 좀 빠졌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2차로 이렇게 빠졌다가요. 앞에 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다시 왔는데 지금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는 국면에서 외국 애들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으로는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프로 봤을 때요. 많이 빠진 가격이죠. 요 앞에 4월 6일 날 32,500원 찍었죠. 그리고 지금 25,000원이니까요. 한 20% 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굉장히 깊었는데 어쨌든 대한항공이 외국 애들하고 기관들이 최근에 시총 상위주들과 더불어서 많이 산 종목에 속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리포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 SK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제가 그 전체의 대강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이제 그 SK증권에서 추천하는 이유인데요. 동사는 여객과 화물의 합작으로 2022년 연간 영업이익이 3조 40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대단한 거죠. 영업이익만 3조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해운 운임 급락, 또 선박 적체 현상 완화, 선박 정시성 개선 등으로 항공 화물 수요가 해운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대한항공이 화물 쪽에서 재미를 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적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히려 이제 코로나 수혜주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해운 운임 이런 쪽도 좋아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뺏기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항공 화물 쪽에서 조금 정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객 회복이 가팔라서 2023년 기준 여객 매출 상승이 화물 매출 둔화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33,000원 제시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화물 쪽에서 좀 이렇게 실적이 좀 둔화되더라도 여객 쪽에서 그만큼이 상쇄가 된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여전히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 목표가는 앞에 저점이 32,550원인데요. 33,000원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대한항공한테는 그렇게 나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보이겠지만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사실은 SDI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오히려 매도를 고려해야 될 그런 그 가격대인데요.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은 대형주 중에서 조금 좀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엔터그룹주들이 오늘 괜찮았습니다. JYP 엔터가 2,100원 3.5% 올라줬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6.8% 올라줬습니다. 하이브도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에 JYP 엔터를 탑픽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으로 보면은 이렇죠. 한 10여일 동안 이렇게 외국 애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그런 게 이제 조금 눈에 띕니다. JYP가요, 하이브랑 이렇게 제가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재무제표상으로 기업 내용 측면에서 하이브보다 한 30-40%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들어가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ROE 같은 게요, 작년하고 금년에 근한 30, 2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15를 넘어서면 사도 된다. 뭐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가성비가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본다고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한 30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어치 물건을 팔아서 한 300원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니까요.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거죠. 괜찮은 회사죠. 그래서 이런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JYP는 하이브에 비해서 조금 저평가된 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화투자증권에서 그 엔터그룹 전체에 대해서 리포트를 근한 70페이지 가까이 이렇게 장문의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그 중에 이제 JYP를 가장 그 탑픽으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런 겁니다. 3분기, 4분기 실적이 역대 최고 실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실적을 내는 데는 스트레이 키즈, 아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를 텐데요. 스키즈라고도 그러는데 이게 이제 8인조 보이그룹이라고 그럽니다. 신생그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얘들 그 앨범이 많이 팔려서 이런 것들이 실적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적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JYP는 하이브 대비했을 때 한 30-40% 정도 저평가된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하이브는 우리 한류를 대표하는 대표 기업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대표성 이것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고는 있다 그러지만 JYP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그 가수가 여기 지분이 한 15%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JYP는 그래프로 보면은요 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만한 부분이요.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JYP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저점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위에 상단도 이렇게 그어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그려본다고 그러면 상승하는 이 상승 패턴 이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데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굉장히 기분 좋은 주식이다. 그래프로 봤을 때 모양이 아주 좋다.
그래서 이 저점일 때 요 추세 하단, 지금은 한 중간 정도 올라왔죠. 추세 하단 정도에서는 들어가 놓으면 꾸준히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종목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그 실적이라든가 가능성을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저평가된 감이 있다. 아마 그런 이유로 최근에 외국 애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야라는 종목. 오늘 또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조금 언급을 드릴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고점이 1420원 13%까지 갔다가 지금 1335원 6.3% 올라줬습니다. 또 저점은 마이너스 2.7%였으니까 하루에 한 15%가 이렇게 등락을 했던 그런 주식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데요.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오늘 또 단타가 됐을 것 같고 아마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또 물렸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종목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주 리스크는 높지만 변동성이 심하면서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겪어보면 주식을 왜 하나 하는 이 생각을 했을 때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또 하나 그 동기는 성취감 때문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익이 났을 때 어떤 성취감 또 자기 생각이 맞았다 하는 그런 성취감이겠죠. 예전에 제가 그 대리 때 그 명동에서 한 10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과장 때까지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명동에 돈 많으신 분들 많죠. 근데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빌딩을 가지신 분이에요. 명동에.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암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시한부입니다. 근데 시한부 그 선고를 받고서도요. 주식 매매를 계속합니다. 저한테 그 전화상으로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그 돈도 많으신 분인데 꼭 돈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한 90대 되시는 할머니 한 분은 저한테 매일 아침 전화를 해서 시황, 종목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주식을 하는 걸로 봐서는 주식이라는 게 단순히 돈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쓸데없는 말씀 길었는데요. 일야 같은 것도 이제 아주 투기적으로 리스크를 무릅쓰고 이렇게 매매하시기에는 좋은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의 1년 넘게 정지가 됐다가 지금 이렇게 재상장이 되고 나서 재개가 되고 나서 거래가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야무지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제가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장중에 워낙 이렇게 화끈하게 움직여서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요게 그 지금 CB 발행도 하고 제3자 유상증자도 하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경영진 관련해서 대주주 관련해서 뭔가 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영상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가 이제 LG전자의 그 부품을 납품하다가 LG전자가 스마트폰 이걸 중지하면서 붕 떴는데요. 지금도 아마 방향을 명확하게 이렇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근데 그런 면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 설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이게 한 30-40%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쫓아가지는 말되 밑으로 밀렸을 때 들어가면 단타가 되더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시고요.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맞겠죠. 주식하는 분들이 이제 성향이 다 틀리죠. 뭐 장기 투자하거나 이렇게 실적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안 맞습니다. 느긋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안 맞습니다. 좀 성격이 급하고 그날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좀 맞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여겨 보시면서 이런 종목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하면요, 지금 시장이 약간 좀 주춤하기는 하고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요 20일 선, 요 선은 깨지 않을 것 같다. 400포인트 정도 이렇게 급등한 것에 대한
조정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외국애들 매수 그 우위 기조가 아직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면요. 미국 시장 이제 다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야무지게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앞에 고점 살짝 넘긴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프로 보면.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 시장이 탄탄하다. 우리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만 빠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나쁘게 봐서는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나스닥, 그 S&P 500 다 비슷하죠. 그림들이 모양이 그런 대로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시장 나쁘게 보면 안 된다. 쉽게 팔면 안 된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그러면 좀 가지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오늘 시황 마치겠습니다.